125페이지 보도록 하죠. 지금 13번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인데 여러분들 요약집에 10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103페이지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 별 문제 다 나와요. 이 장사법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는데 한번 요약집에 있는 것만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보죠. 자, 여러분들 묘지, 면적과 관련된 부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묘지 일단 공설묘지 말고 그 사설묘지 있죠? 사설묘지는 법인묘지가 어떻게 돼요? 일단 면적이 얼마? 10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시군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가 있죠? 종중문중묘지는 면적이 1천 이하고요. 시장군수청지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면적들 또 허가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 면적이 얼마예요? 100 이하죠.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개묘지 면적은요? 30제곱미터죠. 이때 합장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때 법인, 종중문중, 가족, 개인묘지, 분묘, 일기당. 자,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일 때 그 분묘, 일기당 묘지 면적이 얼마? 10. 개인묘지는 30이죠. 이제 공동묘지, 법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공동묘지죠? 이때 묘지 면적, 분묘, 기지 면적은 얼마? 10. 합장의 경우는 15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허가를 받아야지면 되죠? 허가 받지 않고 만약에 묘지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300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고, 자, 2-2죠? 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이라네. 허가받지 않고 묘지 설치하면, 자, 묘지 설치하면 2-2, 그 다음에 또 300만 원 과태료 돼 있었어요. 뭐였죠? 예, 묘지, 자, 개인 묘지 설치하면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를 안 하면 그때는 3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옆에다 한번 써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장. 자연장 할 땅을 자연장지라 그러죠. 자, 법인 자연장지 얼마? 5만 이상이죠. 5만 이상. 그 다음에 또 종교자연장지는요, 4만 이하. 이때부터는 이하입니다. 자, 법인 자연장지나 종교자연장지는 어떻게 돼요? 시장 등에 허가받아야죠. 자, 이거 허가받지 않고 자연장 설치하면 두 가지. 이거 어떻게 되죠?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점 원의 벌금이고,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 자연장지와 개인가족 자연장지. 자, 종중문중 자연장지 면적 얼마? 2천 이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군구에 신고하라 그랬죠. 이때 사전 신고죠. 자,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가 된다? 사전 신고. 자, 그 다음에 개인가족 자연장지는요, 100 미만, 자, 100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100 이하가 아니고 미만. 자, 이거는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자, 요거 신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예, 요것도 똑같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묘지 설치 제한이 있었죠. 일단은 도로철도 같은 그 예정지로부터 얼마? 300m 이상 떨어진 곳. 근데 가족 개인은요, 200이죠. 자, 그 다음에 20평인가 밀집적이라든가 학교, 공중수수료 집합한 시설 장소로부터는 500m인데 이때 개인과 가족은요, 얼마? 네, 300 떨어진 곳 설치하면 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자연장도 똑같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묘지 설치하거나 자연장 설치합니다. 자연장 설치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묘지 개장할 때 신고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건 묘지 개장할 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매장할 때도 신고하지만 개장할 때도 일단 신고해요. 이제 개장과 화장도 신고합니다. 근데 요거는 내 묘지를 개장할 때는요, 이때는 뭐하고? 신고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내 땅에다가 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묘지 설치했죠? 이걸 개장해야 돼요, 지금. 근데 신고하고 개장하면 함부로 막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묘지 개장하면 뭐 하는 거고?
신고고, 남의 묘지 개상할 때는 허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거 있죠.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자연장이나 묘지 설치합니다. 그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즉, 분묘기지권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묘지 설치 기간 몇 년으로 제한된다 그랬어요? 30년으로 제한된다 그랬죠? 그리고 30년씩 몇 회 연장 가능하다? 예,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다? 60년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묘지 연구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 화장하나 개정하라 그랬죠?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 1년 이내. 요거 안 하면요?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월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지 사전매매 금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일단 공설묘지,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자는 자, 일단 사망할 자가 매장이 전에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이런 것들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다만 예외로 사전매매가 가능한 자, 70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또 질병 등으로 6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합장, 배우자 협장 이런 것들은 일단 사전매매 허용되고 의외는 사전매매 못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해보죠. 개인묘지 설치한 자 또는 매장한 자는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한 자가 묘지를 관하는 시장구청장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요, 어떻게 해요? 허가죠. 이건 허가. 자, 공설, 사설, 묘지, 분묘의 존속기간 몇 년? 30년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 분묘, 일기, 그 다음에 또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합장은요? 15. 이렇게 되죠. 요것도, 요 4번 문장도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토지 또는 묘지에 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사용권, 보존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즉,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13번 보겠죠. 개업공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인 경우 합장은 15죠. 자, 종중문중, 법인, 종중문중, 가족. 자, 분묘는 얼마? 10. 합장은 15. 자,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연구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설치된 시설물 철거라 했죠. 이거 안 하면요? 1-1 있죠. 자,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시장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연장인데 문중, 종중 문중이죠. 신고죠. 사전 신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24회 아마 기출문제일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보다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하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사용 대차가 뭐예요? 예, 네, 무료로 사용하는 걸 사용 대차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요 묘지 쓸게. 일단 무료로 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용 대차한 건가요? 자, 사용 대차한 것이 아니죠. 자, 만약에 이걸 사용 대차로 해석하면 묘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내가 요 땅 공짜로 쓸게. 서로 합의해서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만약에 묘지 분묘 설치한 것이 사용 대차라면 일단 어떻게 돼요? 그 분묘를 파내고 다른 용도로 그 땅만 써도 되지요? 사용 대차 기간 동안. 자, 근데 여러분 묘지를 쓰면 어떤 권리가 생겨요? 허락을 얻어서 하면 분묘 기지권. 이거는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차주의, 자, 사용 대차에서 빌린 사람이 차주라고 합니다. 차주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자연장을 설치한 자, 보존을 권리를 위한,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건 묘지도 마찬가지죠. 묘지나, 그 다음에 자연장지 마찬가지로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그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묘기지권과 장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예, 아까 판례에서 봤던 거. 그래서 타주 점유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면적 얼마? 30 초과할 수 없죠. 30 이내죠. 30 이내나 30 초과할 수 없다나 같은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가정묘지 면적은 100 이하죠. 자, 미만이 어디서 나온 거죠? 헷갈리죠? 자연장지에서 나온 거죠. 개인 가족 자연장지가 100 미만 이렇게 되죠. 자, 리얼에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이나 개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일단은 신고. 자, 그 다음에 남편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지금 합장을 하는 거죠. 합장을 해서 새로 일단 매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당연히 그건 신고해줘야지만 되죠. 기존 분묘에다가 합장을 한 것도 설치한 것도 매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줘야 돼요. 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 법인 자연장 허가 대상이죠. 자, 그러면 16번.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법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 적용 없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게 뭐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3개. 국립묘지, 국립묘지 있죠? 어디 있어요?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있죠? 이거. 그 다음에 4.19 묘지 있죠? 그 다음에 또 광주에 5.18 묘지 있죠? 자, 그거는 장사대관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특별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묘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분산설 보호구역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역에는 일단 설치할 수 없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왜 설치할 수 없어요? 예, 시체가 썩으면 폐수가 나오죠? 예, 그래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문화재, 뭡니까? 저거 문화재 손실 훼손 염려가 있을 거고, 접도구역이 뭐였죠? 도로 옆에 있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에 도로면, 여기에 접도구역 지정된다. 이 접도구역 왜 지정된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로를 뭐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정지로 한다고 그랬죠? 이건 도로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를 보호해서.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금지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형질 변경. 바로 묘지 설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질 변경 되는 거죠? 금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천구역. 청개구리 아닌 이상은 여기다가는 아마 안 들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군사보호 부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설묘지 및 사설묘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60년을 하고 설치간 종료된 분묘는 1년에 철거하여 화장 봉헌하여야 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30년 설치하고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몇 년간 최장 60년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3번을 잘 보시면 존속기간 60년으로 하고 이랬죠. 그럼 60년 단정적이죠. 그건 아니죠. 일단 존속기간 몇 년? 30년이죠.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로서 분묘가 취득한 경우라도 존속기간이 이 법에 의한 제한 받지 않는다. 자, 제한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아니고 받는다 그랬죠? 예, 존속기간 제한, 이 법 시행면 제한받고, 그 다음에,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당의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이렇게 허가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연고자, 우리 쪽에 분묘를 개장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남의 묘지를 개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9번. 자, 이제 법정시상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법정시상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로 인하여 자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법정시상권 인정? 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그 뒤에 건물 지어졌다. 그럼 이제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 철봉. 이거 관습법상의 법정 인정? 왜 안 되죠? 그렇죠. 자, 법정시상권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시상권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법상 건물이어야지만 됩니다. 민법상 건물이 아니라면 법정시상권 인정 안 되죠. 3번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물 경매라는 법정시상권 부분이죠. 4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자 이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하는 경우 법정시상권 인정된다.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되지요. 자, 다만 인정되긴 되는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재건축했습니다. 이때 법정상 인정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한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 뜻은 무슨 뜻? 기존 건물 면적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공동저당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이때는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이 상황에서 어떤 공동저당이라면 공동저당인 경우인데 이 상황이 된다면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일단 인정은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 기존 건물, 새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 면적에만 일단 인정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정시상권은 건물 소유의 부속과는 종속된 권리인가요? 법정시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된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독립된 물건이라 그랬죠? 독립된 물건으로서 어떻게 돼요? 건물과 법정시상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법정시상권 양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련에게 중개례사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뭡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뒤에 건물 지어졌죠? 그까지만 해도 법정시상권 인정? 예, 그러면 1번에 성립된다.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대지의 소유권의 특별생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부른다. 이게 이 민법에서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이인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자, 지상권하고 건물하고 어떻게 돼요? 별도로 처분할 수 있죠.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기간의 제한 있죠? 15년, 30년 하는 게 어떻게 최단 기간 있죠? 자, 그게 이제 제한되는 거.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보다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에 장래묘소 분묘 아니죠. 자, 이번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대로 성립하고 전세권자가 당해금을 인도받는 것은 효력이권이 아니다. 자,
맞아, 틀려요?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이고 등기하면 되지요? 여러분 임대차는 인도 요건이 있죠? 근데 전세권은 인도 요건? 없죠,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자,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갑 소유 토지고요. 건물을 누가 을이 지었습니다. 이 을이 건물 지어놓고 여기다 뭘 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생겨요. 자,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깜빡 잘못하면 경매에서 피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차지권이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차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지에 대한 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건물 지어놓고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한 시점 전에, 등기 시점 전에 어떠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돼서 나중에 자, 언뜻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토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죠. 근데 애초부터 틀리죠. 그럼 법정 지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법정 지상권 인정? 안 되죠. 자, 법정 지상권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원시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지만 되죠. 처음부터가 아니고 원시적인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권리 설정 전에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지만 되죠.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 깜빡 잘못하는 게 뭐냐면 딱 보니까 뭐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토지 사가지고 얘 쫓아내면 되겠구나. 건물 철거 시키고 그래서 했다가 피봅니다. 왜냐, 얘는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권리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을 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본 거죠. 무건물대장이 건물주로 등재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권리자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그랬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분묘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을인에게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 을,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등기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격려하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이게 뭐 한 거예요? 네, 중간상력 등기. 중간상력 등기는 일단 효력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이죠. 이게 중간상력 등기 효력은 유효하죠. 다만 단속규정이니까 법에는 위반되죠. 자, 중간상력대가 적발된 자 탈세 목적이나 전마차를 얻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형벌 3년 이하, 여기까지 3년은 맞았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렇죠. 1억이죠.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차를 얻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3년, 자, 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효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갑소유 대지 외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한다. 예, 맞는 내용. 자, 이거는 무단으로 했어도 건물 소유권은 일단 이 사람에게 갔죠. 3번에 당사자가 설정의 의의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임대차와 비교하면 돼요. 임대차, 전대차 할 때 동의를 받아야지만 되죠. 근데 이거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실제상의 소유권이 입증이 어려우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 채무자에게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나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24번은 풀지 마세요. X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거래규제로 보기 곤란한 것은 했는데 답은 1번 맞는데요. 4번과 5번도 일단 거래규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듣고 넘어가세요. 거민제도는 거래 목적으로 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거민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거래동의 파악하고 조세 확보할 목적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는 거래규제예요. 신고는 거래규제가 아닙니다. 외국토지법 신고는 토지 취득을 관리할 목적이지 거래 규제 목적이 아니에요. 거래 규제란 뭐예요? 거래 규제란 거래를 최대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투기를 갖다가 방지하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니까 이거 아예 24번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25번은 건너뛰고 26번 볼까요? 토지거래허가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예요? 이거는 이제는 공법입니다. 이제 민법에서 공법으로 넘어왔어요. 증여 안 되죠. 또 판결. 자 이거는 판결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 판결이 형성 판결하고 확정 판결, 이행 판결 있죠? 허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 아닌가요? 자 일단 경매도 아니고 상속 아니죠? 전세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죠. 자 매매 교환 허가 대상이죠? 자 판결도 허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자, 토지거래허가는 지상권도 들어가죠? 대물변제도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아닌 것은 4개입니다. 판결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법 한번 찾아보세요. 자, 27번.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증이 첨부된다. 재지정이 없죠.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이게 아마 15의 기출문제일 거예요 아마. 자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에 미등기자 매된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인가에 부합하면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맞는 내용? 문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읽느냐 안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보지 않고 2번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맞는 내용이죠? 2번만 본다면.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비록 최초 매도자와 최후 매수인이 뭐 했어도요? 허가를 받았어도 중간에서 허가를 안 받았죠. 그래서 무효다. 자 3번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벌금에 처한다. 맞는 내용?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건 찾아보세요. 이게 15의 기출문제라고 그랬어요. 예, 이상. 벌써 이제 나왔습니다. 2년 이상 징역. 이 아니고, 그렇죠. 이하 징역. 그래서 이게 15회 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15회 때 이 문제 나오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예상 문제 같은데 중개사법에도 중개사 1년 이상 징역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모의고사 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는 2년 이하지요. 2년 이하.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이 있는 게 특별한 사정을 할 수 없다.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죠. 근데 건물만의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건물만 취득한다면 모르겠는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죠. 함께 취득하는데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토지 허가 못 받았죠. 그럴 때 건물만 이전 등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때 이제 특별한 사정은 뭐냐? 약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이 건물이라도 내가 사겠다 이런 약정 있죠. 그런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어떻게 된다?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자, 5번에 계약금만 지급하는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무효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구역 내에 허가당사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에 이 매매 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일단 허가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자, 일단은 허가를 받을 목적이라면 유동적 무효죠. 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잠탈할 목적, 받지 않을 목적이라면 어떻게 돼? 애초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없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가 와도 아직까지 뭐가 못 받았다면, 받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자, 3번에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약정 효력 있죠. 자, 배액 상환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효력 당연히 있죠.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무를 거절했죠. 일방이 의무를 거절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서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 확정적 무효가 된다. 쌍방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제가 아마 이거 기본 강의했을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일단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쌍방이 허가 신청 의무를 어떻게 한다? 거절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이 정도 하는데 요번에 중개실무에서 토지거래 허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가 제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공법에서 빠져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토지거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새로운 거,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 내년 강의를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머리가 이미 다 썩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머릿속에 지금 잘 들어오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는 이 과목으로다가 허가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토지거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법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중개실무에서도 한 문제 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관련된 부분 들어오죠. 자, 29번,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지형 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0만? 자, 지금 현재 이건 한 10년 전의 내용이에요. 10년, 12년 정도 됐겠구나. 옛날에는 농업인도 이런 그 농지 소유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업 경영을 하는 자, 농업 경영을 하는 자가 농업인이죠?
이제 농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영농자는 좀 제한되죠. 자, 뭐 이런 데 아마 농지법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거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 이제 농산 짓고 떠납니다. 이농합니다. 그러면 1만이죠. 1만 이내에서. 그 다음에 또 비영농자가 뭐예요? 상속하죠. 농지를 상속합니다. 얼마? 이것도 1만. 이건 농사 안 짓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주말 농장용, 주말 체험용 영농 1천 뒤에 뭐 어떻게 되죠? 미만이죠. 1천 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이 비영농자에게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영농자에게는, 즉 농업인에게는 일단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를 상속받은 자, 금방 나왔네요. 얼마예요? 만이죠. 자, 주말 체험용 영유에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 부인이 550, 1000 미만 취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세대원 전원이 합산해서 1000 미만이어지면 되고요. 자, 5년 이상 농업경영 이농하는 자는 자, 3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8년. 그리고 면적 만. 자,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를 제하고 상속 또는 이농인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소유상은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 계속 소유할지도 설명했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상속 이농의 경우에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소유상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완전히 공법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농지법 여러분 공법에서 열심히 배우셨죠? 안 배웠습니까? 배웠을 거예요. 다 배웠죠? 자, 특히 중개실무에서 농지의 개념과 그 다음 농지 소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농지 임대차. 옛날엔 농지 취득 자격증의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 농지 임대차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일단 32번 보죠.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을 원칙이다. 예, 이게 기본적 원칙이죠. 그래서 경자이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하여고 이는 갱신에도 적용된다. 예, 자,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 이상을 한다? 3년 이상이라고 했죠. 보호되는 기간은 3년. 자, 농지 소유는 6개월 이상 9개 여행 중 경우 농지 소유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예, 3개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시구 읍면제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맞는 내용? 맞죠? 시구 읍면제. 자, 농지 임대차도 뭐 있어요? 대항력 있다고 그랬죠? 자, 시구 읍면제 확인과 그 다음에 또 뭐다? 인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시군 구청장의 확인이 아니에요. 시구 읍면. 자,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어디서 발급해줘요? 시구 읍면. 그 다음에 또, 자, 이 대항력 확인받는 거 어디서 확인받는다? 시구 읍면. 자, 그러면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자, 조정 신청은 어디다 하죠? 조정 신청은, 예, 요거는 시군구 이렇게 되죠. 자, 미음에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작년에도 농지임대차 문제 나오고 재작년에도 농지임대차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농지임대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33번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차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자, 임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외, 임대차 할 수는 예외 규정이 아마 여러분들 농지법에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것도 임대차 조건에 해당됩니다. 농업 경영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차하는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서면 계약 원칙을 한다 그랬죠. 자,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할 때는 서면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이용증진 사업 시행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체계는 5년 선언 몇 년? 3년. 자, 아까 했던 거 나오네요. 농지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시, 군, 구 조정 신청은요. 이때 구는 자치구죠. 자,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농지법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개업공개사가 농지거래 중개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에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다. 자, 공유농지를 분할하죠? 분할하는 거니까 이미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없고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증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로 인한 농지취득은 법률기준 물권변 등으로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할 필요 없다. 경매 받아서 제출해야죠. 언제까지 제출?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받을 때, 대금 완납할 때 이거를 내야지만 매각 허가가 난다 그랬죠. 경매만 나왔다면 헤매입니다. 제가 지금 그랬죠? 이거를 제출해야지만 매각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대금 완납이면 지금 한참 뒤입니다. 입찰 전까지. 아, 예. 이거를 실무사에서는 매각 허브 결정일이라고 그러죠? 시험 문제 2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야지만 기억해요, 이거. 진짜 2번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일단 농지에 있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을 실무상 용어는 이건 이제 법률상 용어. 실무사는 매각 허브 결정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날까지. 이날 제가 이 얘기했을 걸 실무상 10시까지라는 거. 얘기했을걸요. 자, 이날까지 제출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판례까지 얘기했어요. 옛날 이거 10시까지 제출한다는 판례까지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전날까지 매각기일, 결정기일, 전날까지 제출을 해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했죠. 그날 아침에 뛰어가지고서는 이날 아침에 뛰어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 된 겁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매각이 불허가 된다 그랬죠. 농지증 농지증 제출 안 하면 매각이 어떻게 된다? 이게 불허가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소송냈다 그랬죠. 아니 그날까지 해가지고 심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 이겨가지고 이제는 뭐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는. 기억 좀 해놓으시라고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3번 보죠. 농지전용 협의 또는 농지전 허가를 받은 농지도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 완료됐습니다. 농지전 발급 안 받죠? 농지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농지전 발급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 허가 받은 거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거 협의 완료 이렇게 됐죠. 자, 농지 전용 허가 요거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발급 받는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거는 발급받지만 뭐는 제출하잖아요. 농업 경영계에서 제출하지 않죠. 자, 이건 왜 안 받아요? 군법 선생님이 얘기했을 텐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관청과 관청끼리 협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안 받는다. 똑같이 전용 허가예요. 전용이 뭐예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개인이 관청에 이 농지를 대로 바꾼다. 뭘로 바꾼다? 바꾸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관청과 관청끼리 저 농지를 뭐 개발지구로 해가지고 대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건 관청과 관청끼리 했기 때문에 안 바꾼다. 자,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보죠. 증여나 판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층 필요하나 계약 당사자 일반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필요하지 않는다. 자, 증여나 판결 농지층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여 같은 경우도 받아야죠. 증여도 당연히 증여 받아야죠. 판결도 기본적으로 받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약 당사자 일반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요때는 일단은 예, 받지 않죠. 다만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의 농지를 개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때는 받아야죠. 근데 농지를 국가가 취득하죠. 그러면 문제는 안 받아요. 국가가 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로 다 면제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공법적인 부분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 받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가 받았습니다.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좀 쉬었다가 외국인 토지법부터 들어가죠. 그 37번부터 들어갈 겁니다.